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지난 매출 성장기 영상 관련해서 많은 피드백과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반응이 좋을 줄 몰랐고 사례 공유 차원에서 에이전시로서 할 수 있는 업무적 내용과 인사이트를 살짝만 담았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몇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사례가 더 없는가를 말씀 주셨는데 사례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던 것들과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죠. 오늘은 제가 인하우스에서 매출 12억에서 300억까지 갔었던 한 브랜드의 성장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절대로 저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닌 당시 함께했던 모든 부서들과 이를 지원해주신 경영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쉽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살이 10kg나 빠졌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으로 시작했고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디벨롭하고 마무리는 브랜딩으로 이뤄냈죠. 정말 모두가 살이 빠졌고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마케팅으로만 논리를 풀지 않을 겁니다. 한 방은 없었고 꾸준히 맡은 바 업무를 했고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부서가 치열하게 일했죠. MD팀, 디자인팀, CS팀, 물류팀 모두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마케팅팀의 사례를 공유하는 겁니다. 처음 제가 합류했을 때 마케터는 없었습니다. 그때 대표님과 이사님이 그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죠. 팀원 없는 팀장, 그게 제 포지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업계는 잡화였고 여성용품이었죠. 사무실도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매출액은 월 1억, 연 12억이 겨우 되는 곳이었죠. 솔직히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와 판관비 하고 나면 대표님과 이사님이 가져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이사님, 우리 셋의 목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매출이 필요했죠. 셋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브랜딩을 꿈꾸기 위해서는 매출이라는 브랜드의 체력이 있어야 한다 였죠. 합류 후 1차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은 SKU 파악이었습니다. 스타 상품이 있는가, 잠재력이 보이는 상품이 있는가, 쓸데없는 상품이 있는가. MD팀에게 제품별 리드 타임을 공유받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SCM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그때 저희는 지금 생각하면 꽤나 귀여운 수준의 회의였습니다. ABC 분석은 할 줄 몰랐고 잠재력에 대해 판단할 실력조차 없었죠. 지금이라면 일별 판매량과 각 일별 투입된 모든 예산, 검색량, 컨텐츠량, 전환율, 기타 등등 엮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엮어서 일별 SKU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즌별로 잘 팔리는 상품을 분류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곳에서나 다 판매할 수 있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마케팅 기법 역시 최대 노출 기법과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컨텐츠 마케팅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쉽죠. 별 수 있나요?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으니 선택지가 좁을 수밖에요.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컨텐츠 마케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50에서 70장의 스타 제품들의 제품 컷 촬영을 요청했고 이를 제품의 썸네일에 적용하고 상세 페이지에 적용했습니다. 광고요. 광고 소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전환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만한 요소를 컨텐츠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모델과 함께 나온 것이 중요한지, 모델의 표정이 중요한지, 제품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지, 제품을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한지, 무엇이 자사몰 전환율에 영향을 끼치는지 찾는 데만 꼬박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컨텐츠 마케팅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사진, 텍스트, 이 모든 것들을 자사몰 내에서 어떻게 보여주어서 팔 것인가, 이 부분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2개월 만에 찾아낸 해당 브랜드의 가장 전환율이 높은 좋은 공식을 찾아냈죠. 상품 썸네일은 우측 45도 탑뷰, 상세 페이지는 스크롤 뎁스 40%까지는 제품 단독으로 촬영된 연출 컷, 그 이후부터는 모델의 착용샷, 착용 후 확대샷,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스타 상품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찾아냈고 테스트 기간인 2개월 동안 광고 소재도 만들지 않았고 자사몰 컨텐츠에만 신경 썼습니다. 할인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고 변수는 최대한 통제한 채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디자인팀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스타 상품 외에 모든 상품들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변경 작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 것은 상품 그 자체였기 때문에 브랜드의 정체성은 나중에 잡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놀랍게도 앞서 말한 이 공식들이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었죠. 내부 컨텐츠의 공식도 찾았고 내부 컨텐츠들의 수정이 이에 맞춰 진행되어 가자 저희는 그간 쌓였던 A부터 C컷까지의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컨텐츠들이 모두 수정되었을 때 잠재력이 있는 상품들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광고 소재에서의 공식도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먼저 기존 광고 소재들 중 스타 상품들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는 모두 껐습니다. 아직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은 일관성이 없는 모습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죠. 거기다 이미 스타 상품들의 A부터 C컷들이 그득그득했습니다. 얘네들로 갖다 박아도 시간과 돈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심지어 2개월 동안 쓰지 않았던 광고비도 쌓여 있고요. 도라라 소재 공장장 윙! 하루에 정말 100개에서 200개씩 만들며 A/B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보고서 정리하고 오후에 소재 만들고 저녁에 세팅하고 이렇게 3 내지 4개월을 쏟아부었죠. 이때 집중했던 것은 A부터 C컷이 아닌 딱 2가지였습니다. 결과값은 CPS만을 봤으며 구도와 카피를 테스트했죠. 이때는 지금처럼 동영상 소재가 대세인 시절이 아니라 이미지로 구도와 카피를 얻는 것에서 A/B 테스트를 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관적으로 좋게 나오는 공식을 찾아냈죠. 모델은 등장하지 않고 실착 부분만 확대한 경우 치름절 이내의 카피라이팅과 가격 노출, 상품만 단독 노출시킬 시 탑표 시점과 치름절 이내의 카피와 가격 노출, 폰트는 일관된 코딕 폰트. 이렇게 했을 때 CPS가 일관되게 좋았고 CPM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찾아가는 행동은 지금도 습관처럼 남았고 현재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마케터의 애티튜드입니다. 현재에 맞는 방법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 후판 효과를 잊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한 매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안정적인 공식을 찾고 나서 저는 곧바로 매체를 다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을 진행했고 유튜브를 진행했고 지그재그를 진행했고 네이버의 DA를 모두 진행했고 모비온, 크리테오 등등 정말 DA 매체들을 급속도로 늘려버렸습니다. 효율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이버의 스페셜 DA나 롤링보드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각 매체들마다 역시 어울릴 법한 공식을 찾아내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때부터 매체들의 노출 방식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CPM이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었죠. 또한 전환율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로 책정하지 않고 전환수 나누기 노출수로 책정해 사람들이 얼만큼 보고 사는지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시즌이 바뀌면서 역시 또 많은 다량의 스타 제품들의 촬영을 진행했고 앞서 말한 공식이 시즌 변경 이슈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GA에서 주로 확인했던 기여 전환에 대한 부분도 분석하기 시작했고 각 매체별 기여 전환의 빈도가 높은 매체와 직접 전환의 빈도가 높은 매체를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뿐 아니라 GA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조회수와 광고를 통한 트래픽에 대해 상품 조회당 비용을 측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24와 GA 데이터를 혼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엑셀을 만들었고 이 부분은 후에 있을 잠재력 있는 상품을 찾아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생각하면 ABC 분석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고생을 사서 한 케이스죠.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매체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들을 관리하면서 매출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늘어갔고 월 2천만 원의 광고비 수준은 월 1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검색 광고 대행사를 제외하고 모두 인하우스에서 해결했고 매일매일 퇴근을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3명이서 11시에서 12시에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봉구수 밥버거로 야금야금 파먹던 게 기억이 나는데 유독 그날따라 GA의 소스 부분에 오가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상 작성하던 보고서는 오가닉 수치를 적지 않았었지만 눈에는 익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1000대 오가닉 유입이 있었는데 어느 일정부터 오가닉의 유입이 2000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잘 끊었나요? 사실 내용이 길어서 나눠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연 갑자기 증가한 오가닉 수치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